그 어떤 보도를 보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저 뒤로는 라이다 레이더 뭐 구매를 했었다. 그거를 같이 뭐 붙이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었다고. 당연히 있죠. 테슬라도 두 가지를 실험하죠. 예. 근데 그게 실험인 거예요? 실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로봇 택시에는 라이다를 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썰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 로봇 택시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네, 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4월 23일 날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비전 옴니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표현으로 비전 옴니라고 썼고 비전 옴니로 계속 가겠다. 비전 옴니로 간다는 건 카메라맨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네. 만약에 로봇 택시에는 라이다를 달고 일반 차량에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 가요. 그럼 사람들이 뭐지? 우리 거는 내가 타는 차는 좀 불안한 건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를 로봇 택시에만 단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을 스스로 FSD를 죽여버리겠다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카메라만으로 완벽한 로봇 택시를 보여줘야 하는 거고 네. 그게 현재까지의 테슬라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FSD 버전 10이 오면서 버전 11하고는 질적으로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버전 10이 오면서 12.1, 2, 3, 4로 이 밑에 있는 소수점 자리가 변화할 때도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들을 지금 다른 기업들도 주시하고 있고 투자자들만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화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자율주행 구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연습하고 그렇죠. 있고 뭐 포티투다 뭐 투자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율주행을 하는 곳과 로봇 택시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 택시로 로봇 택시로 만드는 거 웨이모처럼 라이다 레이다 붙이면 다 돼요. 때려박고. 예. 네. 그러면은 뭐 가격도 비싸지긴 하지만 모습도 좀 이상해지죠. 물론 좀 요즘 라이다 레이다도 작아져서 차량이 들어가도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요즘 저가형 라이다 레이다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가격도 낮추고 있는 건 맞아요. 가격도 매우 낮추고 있어서 이제 일반 차량에 부착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중국에서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두 개가 이제 구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비전 온리만으로 즉 일반 자동차에서도 그런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네. 하나는 업체는 지금 테슬라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젠가는 이거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하고 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작년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12일을 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자기는 그것이 개선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FSD가 나간다라면 그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포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하다 접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크루즈,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라는 걸 해서 로봇 택시를 했는데 철수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크루즈 같은 경우 원격 조정을 1.7km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도 여러분 원격 조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또는 자율주행이 자기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원격 조정으로 사실은 관제센터에서 조정을 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크루즈는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1.7km마다 개입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갈만하면 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안 되니까 철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GM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4월 23일 비교를 하냐면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량을 구매할 때 어떤 건 FSD가 되는데 어떤 건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이 뭘 구매하겠느냐? FSD가 되는 걸 구매한다. 근데 테슬라만 독점하지 않겠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OS 같은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거 사가라. 그래서 안드로이드 OS 쓰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 가져갈 수 있다라면은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모든 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죠. 네. 그러면 뭐 닛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르노는 좀 한다고, 뭐 볼보는 좀 하고 있죠. 뭐 이런 기업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사가게 되면 테슬라는 이걸로 예를 들면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매출이 테슬라의 핵심적인 매출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투자자들이 자동차 매출보다는 FSD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FSD 매출은 두 가지에서 만들어지겠죠. 하나는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이 특히 지금 북미에서만 허가가 되고 있으니까 FSD 얼마나 채택하는 율이 높아질 것인가. 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얼마나 라이센스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잠재적으로 한다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FSD를 허가해 줄 것이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이겠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중국을 비롯하여 FSD가 다른 나라가 되도록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중국 가잖아요. 네, 이미 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네. 중국에서 지금 FSD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에서는 차량을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안전도 테스트가 통과한 거죠. 데이터 안전이요? 네, 데이터 안전에서 그래서 조건도 있어요. 이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다 중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데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도 추가 뭐 네, 추가로 해야 되는 건설한다고. 거고 예. 내비게이션 앱은 바이두의 앱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2019년에 18년에 있었던 한국의 구글맵 논쟁을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네. 구글맵이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땐 구글맵 많이 쓰지만 즉 실시간 버스 차량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구글맵에 안 들어옵니다. 답답하죠. 네, 그 왜 안 들어오냐면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 구글맵과 관련된 서버를 한국 국내에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아하. 근데 구글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 구글맵은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심지어는 FSD만 중국에서 당연히 허가 안 됐으니까 안 됐지만 네. 오토파일럿도 제한적으로 허용됐었어요. 어. 공항 근처를 가면 안 됐고요. 그리고 군 기지를 지나면 안 되는데 네. 군 기지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설정한 보안 시설 예.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오토파일럿을 하다가도 고속도로에서 잠깐 오토파일럿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건 가격 경쟁력 대비 저가의 중국 전기차가 많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쉽게 해서 오토파일럿이 뭡니까? 여러분 FSD가 아니잖아요. 그건 오토크루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시스턴트 시스템인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아. 요번에 이거가 되면서 최소한 오토파일럿은 시작을 곧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중국의 중요 지역이 있는 곳에서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은 서버를 중국에다 둬라. 음. 그래서 중국의 보안청에서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중국 기업들하고 나중에 또 뭐 협업을 하거나.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지 마. 왜냐하면 국가 안보 시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제안했던 거를 이번에 이런 조건들을 들면서 그리고 차량 안에서 개인의 얼굴을 찍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슈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조건을 들면서 데이터 안전도를 통과를 해준 거예요. 근데 데이터 안전도 시험이 통과가 돼야 오토파일럿도 제대로 될 수 있고 FSD도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들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거는 이제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즉 미중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릴지는 몰라요. 그게 약간 주가 측면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뭔가 뭐 사업적으로 규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 네. 그 위험도 그 있잖아요. 위험들은 애플도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애플도 가지고 있고 어디든. 네, 그러니까 특히 애플이 더 테슬라보다 더욱더 매출 종속성이 지금 중국이 심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제 미국에 100% 관세 도입한 거 중국 자동차에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부분들이- 막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관세 장벽을 높여 이런 말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못하는 중국 쪽 거고. 비즈니스가 크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독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 생산하는데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국가 보조금을 내고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미 조사 결과에서 나왔고요. 국가 보조금을 적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훨씬 경쟁력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프랑스 가서는 소비자 보조금까지 받으니까 두 번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중국 차고.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은 한 번밖에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걸 했는데 독일 우선 자동차 기업 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미 중국이 우세를 하고 있지만 독일 자동차들 폭스바겐 아우디를 합친 폭스바겐과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 뭐 BMW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파는 차량의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모두 합친 거죠. 네. 판매 차량의 그 크기가 유럽 전체에 파는 거하고 미국 전체에 파는 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 그렇게 큰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기업에게서는 유럽 전체에 팔고 미국 전체에 파는 걸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 파는 게 아직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거기다가 중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걸 매기게 되면 독일 차에도 관세를 매길 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쟁력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내연차든 전기차든 중국에서 많이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전기차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에 전환할 수 있는 힘도 사라지게 된다. 아하. 그래서 중국 차의 공세에 더 빨리 진다. 그래서 유럽은 관세 장벽을 세울 필요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게 우선 독일 자동차 공업 협회 자동차 협회 기업의 협회 공식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게 유럽에서 관세를 쉽게 매기지 못할 거예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이제 어떤 입장을 정하냐. 왜냐하면 지금 3개국이 자동차 기업 국가니까요.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쉽게 매기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의 어떤 유럽 진출의 확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태국이라든지 브라질로 요즘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확산들도 많아질 건 일본은 어차피 중국은 못 들어가요. 미국은.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한 대도 안 팔리고 있는데 관세 장벽 100% 먼저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는 대수가 미미하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니요, 버스만 팔려요. 버스만. 네, 버스만 지금 팔리고 있고요. 지금 차량은 지금 따로 수입하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알리바바에서 주문해서 차량 사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그러니까 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미미한 거지 공식적 딜러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공식적 딜러는 없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기도 전에 관세 장벽부터 네, 100%.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문해서 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특히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몇 개 사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도 이제 관세가 들어가는 거고 공식 딜러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종의 정치적 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집권 민주당 내에는 두 파가 있어요. 중국차를 수입하자는 관세 없이 수입하자는 파와 네. 관세를 100% 하자는 파가 있었는데 네. 관세 100%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차를 수입을 해서 좀 미국 차들한테 경고 좀 하자. 너네 이렇게 안 만들고 있으면 매기 효과. 네, 그래서 하겠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서의 조금 환경론자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에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법안을 2035년으로 만들어 네, 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진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GM하고 포드나 스텔란티스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모델도 좀 제대로 된 거 못 만들고 너네 좀 문제 있다. 그래서 매기 효과를 주자라는 파가 이제 있었는데 관세자 파가 이긴 거죠. 왜?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트럼프한테 확실하게 진다. 음흠. 트럼프한테 확실하게 지면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 늦어진다. 라고 이제 이 민주당에 있는 이 현실론자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 현실론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에 관세 100%를 매긴 거다. 그러니까 네. 이 관세 100%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바이든이 집권에 재집권에 성공을 한다라면 관세 장벽은 다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행위인 것이죠. 뭔가 뭐 계기는 만들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지금 BID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멕시코에다 공장 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에다 우회하는 거죠, 계속. 네, 멕시코에다 공장 지면요. 그 납다 그 북미 협정을 무역 협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관세를. 그렇죠. 멕시코에서 있는 건 무조건 무관세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 입장에서 뭐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렇죠. 뭐 부품의 몇 퍼센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또는 이렇게 하면서. 안보원 문제.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자율주행의 기술로서 이거를 하는 것은 막는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중국 자동차가 어떻게 진출하는 거는 좀 사실은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럽하고 아시아와 사우스 아메리카만 공략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판도를 만드느냐를 2024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도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뭐 한국은 좀 반중 정서가 대단히 심한 나라지만 여러분 시걸 같은 경우에 $10,000예요. 시걸이 뭐예요? 그러니까 BRD에서 내고 있는 모델. 예, 차 모델 모델 이름 이름. 차 모델이 $10,000거든요. 그러면 뭐 관세 뭐 조금 붙인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반떼 가격으로 팔리면 근데 시걸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거든요. 전기차 잘 만들었다고. 그 소형차 소형보다는 좀 거의 아반떼급이에요. 네. 아반떼급인데 전기차인 건데도 아반떼보다 조금 저렴한 거잖아요. 예. 2천만 원이 안 되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반떼급이에요. 그러면은 살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반중 정서라든지 이게 이런 또 뭐 것들 고려해서 생명을 이렇게 담보로 바람이 저걸 탈 일지는 거냐 뭐 않겠지만 하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샤오미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중국 자동차가 물론 모두가 균질적인 품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2022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2024년에 중국차가 생명을 담보로 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그럼 너부터 타봐라. 그럼요. 네 가족부터 타봐라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을 보는 거고 또 중국 쪽에서도 그런 차들이 또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이 또 타고 있다. 네, 그거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 저렇게 많은 판매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안전도 테스트를 다 하고 판매하지 그거 없이 판매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저가니까 무조건 써라라고 하는 나라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안전도 테스트를 다 하고 계속해서 안전도 테스트하는 것에서 매년 더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저기 판매가 본격화된 것은 2022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지금 공식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23년부터 제작된 BYD 차량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품질도 좋아졌기 때문인 거죠.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건 뭐 조금은 품질의 면에서 특히 뭐 $5,000짜리 차량들 이런 건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비아디의 차량이라든지 뭐 샤오미의 차량이라든지 또는 좀 이렇게 질리에서 나오고 있는 뭐 키커라든지 이런 걸 뭐 리컨가요? 하여튼 이런 하이엔드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평가들이 대단히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